그리고 4번의 두 번째. 그래서 DCF법을 이제 봐줘야겠죠. DCF법을 이제 직접하는 법은 NOI 나누기 R 해서 수익가액을 구하는 거였고, DCF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매기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 복귀가액을 할인해서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 할인된 값을 더해가는 방법이 DCF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식 자체는 1부터 보유기간까지. 그래서 여기에 현금 흐름으로 들어가죠. 왜냐면 NOI, BTCF, ATCF 모두 적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얘는 환원율이 아니라 이자율? 할인율. 그쵸. 수익률. 수익률도 맞는 말이고 할인율도 맞는 말이고 할인율. 요거 더하기 기말 복귀가액을 1 플러스 할인율에 여기는 보유기간으로 할인을 해가지고 더해주는 게 DCF법의 산식이었습니다. 결국엔 이 산식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을 목차로 펼쳐주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일단 나오는 게 일단 이 현금 흐름이 어디까지 갈 거냐,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래서 여기서 1번 1기, 2번 현금 흐름표가 나오게 되는 거고, 얘 구해줘야 되니까 얘가 이제 3번 기말 복귀 가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수익 가액은 이 산식에 의해서 나온다가 이 산식을 뜯어서 복차화 시켜주시면 그 DCF의 산식이 됩니다. 그럼 얘를 다시 펼쳐보면 첫 번째 1기 현금 흐름인데 1기 현금으로 우리 NOI까지는 전 시간에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것들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번 PGI, 2번 EGI, 3번 OE, 4번 NOI까지 구했다. 그럼 이제 5번 BTCF를 구해줘야겠죠. BTCF는 뭐에서 뭐가 빠지는 거죠? NOI에서 DS가 빠져나오는 게 BTCF였습니다. 그럼 이 DS를 어떻게 구하는지가 쟁점이 되겠죠.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저 DS를 구하려면 일단 뭐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전체 얼마를 대출할지에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요 LTV를 곱해주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뎁 서비스는 어떻게 구할 거냐? 뎁 서비스는 요 론에다가 MC를 곱해주던지 이자율을 곱해주던지 되겠죠? 이자만 내는 경우 또는 이제 원리금 빈등상환을 해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을 거고, 그래서 뎁 서비스는 얘로 가든 맥이 동일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여기다 쓸게요. ATCF 구하는 거였는데, ATCF 어떻게 구하기로 했어요? 우리 그냥 하나로 통일하자고 했죠? 미안해요. BTCF에서 텍스를 빼내가는 건데, 그럼 이 텍스를 구하는 게 쟁점이었어요. 텍스를 구하려면 일단 과세 표준액을 구해줘야 되고, 그게 뭐였죠? 그렇죠. 우리 이걸로 통일하기로 했죠. 왜냐면 어차피 순대 이감도 가능하지만 순대 이감을 적용하는 경우는 만기 일시 상환인 경우 이자율만 내는 경우였는데, 그러면 NOI에서 이자율을 뺀 게 결국에는 BTCF이기 때문에 과정을 두 번 할 필요 없이 그냥 이걸로 가자. 세대 원감으로 암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BTCF이고, 그 다음에 얘는 원금 상환분, 감은 부호는 뿔뿔뿔마. 순대이감은 뿔뿔마마였고 얘는 뿔뿔뿔마였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면,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온다? 과세 표준액이 나왔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세금이 나와요? 그렇죠.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해주시면 나오고 이때의 세율은 소득세율입니다. 이제 양도소득세율이랑 겹치면은 요거 소득세고 양도소득세는 저 뒤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원금상환분 구하는 거 MC 요거 적용할 때의 원금상환분 구하는 거 선식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일단 1차 연도는 어떻게 구했죠? 원금상환분 첫 번째 해 MC 원리금 균등상환인 경우에는 일단 여기에서 뭔가를 빼길 텐데 여기에서 뭘 빼야 돼요? 이게 원리금이니까 원금을 구하려면 이자를 빼야 되죠. 그럼 첫 번째 해의 이자는 어떻게 구해요? 자꾸 MC가 들려요. MC는 여기 요거고요. MC 곱하는 건 이거예요. 이거고 이게 원리금이잖아요. 뎁 서비스를 구하려면 론에다가 아까 여기 MC를 곱하는 거였고 그게 이제 뎁 서비스가 된 거고 여기에서 이제 이게 원리금이니까 이자를 빼야 원금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첫 번째 해의 이자는 아직 갚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이자율을 그냥 곱한 게 총 이자가 되겠죠. 첫 번째 해에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N차 연도는 일 차 연도에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n-1승. 그래서 2차 연도는 1차 연도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 3차 연도는 1차 연도 곱하기 1 플러스 이자율의 제곱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보유기간 것까지 구해주시면 되겠죠. 원금상환분. 원금상환분은 이런 식으로 구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텍스까지 이제 구했으니까 ATCF는 BTCF에서 텍스를 빼주시면 산정이 되겠죠.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1기의 현금 흐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1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해주셔야겠죠. 현금 흐름표 작성을 해줄 거고 얘는 1기 그럼 보유기간이 5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현금 흐름표 어떻게 될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기, 2기, 3기, 4기, 5기, 6기까지 일단은 여기서 PGI, EGI, OE, 그 다음에 NOI, 그 다음에 뎁 서비스 빼서 BTCF, 그 다음에 이제 텍스 빼서 ATCF까지 가겠다라고 했을 때 일단 PGI 어디 지금 작성해 줄 거예요? 지금 ATCF 기준한 DCF라고 한다면 어디 지금 숫자를 넣어줘야 돼요? 첫 번째로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그리고 여기 매기 이제 현금 요걸 이제 우리 할인할 거니까 할인할 거는 이제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여줘야 된다? 여기까지 요 부분 그거 왜 필요해요? 6기 NOI 왜 필요하죠? 그쵸? 이거 가지고 기말 복귀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내부 추계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만 외부 추계법으로 줬다. 그러면 필요 없어요. 5기까지만 있으면 되고 내부 추계법으로 기말복귀가액을 산정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6기까지 필요하다. 왜? 기말복귀가액 내부 추계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NOI랑 나누기 R인데 이 NOI는 몇 기의 NOI다? 6기. 왜냐면 얘는 보유기간 플러스 1년의 NOI니까. 그리고 얘는 무슨 환원율? 기출 환원율이다. 그래서 항상 이거 내부 추계법은 보유기간 플러스 1년의 NOI를 가지고 와야 되고 이 환원율은 따로 기출 환원율이다 라고 부르기로 했다. 왜 보유기간 플러스 1년 걸 가져오죠?
그쵸. 직접환원법, 애초에 직접환원법이라는 애 자체가, 직접환원법이라는 애가 NOI를 나누기 R을 해주는 건데, 이 기준 시점에 NOI 나누기 R을 하려면 요 NOI가 아니라 이 NOI를 나누기 R을 해서 여기로 만들어주는 게 직접환원법이었죠. 그러면은 이제 DCF에서도 똑같이 이 직접환원법을 적용을 하려면 우린 기말복귀가 요거를 지금 구하고 싶은 건데 여기가 5기라면 우리가 NOI는 요 다음 기수인 6기의 NOI를 환원해야 요 5기의 기말복귀가액이 만들어지는 거였죠. 그래서 항상 보유기간 플러스 1년에 NOI를 가지고 와서 산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현금흐름표는 이렇게 우리 작성을 하기로 했었고, 그럼 그 사이는 어떻게 써요? 얘는 한글로 매기 동일하다 그럼 매기 동일 몇 퍼센트 상승한다. 매기 2% 상승 이렇게 써주고, EGI는 산식으로 이렇게 한식을 적어줄 거고, 오이는 또 마찬가지로 매기 동일하면 매기 동일, 상승이다 상승, 막 다르다 그러면 물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이도 마찬가지로 상승이면 상승, 매기 동일이면 동일, 근데 막 들쭉날쭉하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물결 처리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서 마지막 값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고, 뎁 서비스는 항상 매기 동일할 거고, 얘는 이렇게 적어주시고, 텍스 그냥 물결 처리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지막으로 다 써줄 거고,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표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배워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말 복귀가액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번까지 봤으니까 3번 기말 복귀 가액을 산정을 해 주셔야 되죠. 얘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순매도액을 구하는 과정이 있었죠. 순매도액은 어떻게 구한다? 일단은 전체 매도 금액을 산정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내부추계법이면 이렇게, 외부추계법이면 그대로. 그래서 얘는 외부추계법, 내부추계법이 있는데 얘는 그대로 해주시는 거고, 얘를 적용하게 된다면 NOI를 보유기간 플러스 1년 나누기 기출환원율로 나눠준 걸로 산정을 했다. 근데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와야 돼요? 매도비용. 비율. 비율로 주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고, 그냥 비용 전체를 주면 그냥 매도 비용이 빠져나오는 거고, 어쨌든 순매도가액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좀 더 밑에다 쓸 걸 그랬어요. 얘를 올리죠. NOI.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뭐가 빠져나오죠?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도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환 방식에 따라서 만기 일시인 경우와 원리금 균등 상환인 경우가 있었는데, 만기 일시는 전체 갚은 게 없으니까 원금을, 그리고 얘는 곱하기 1 마이너스, 그렇죠. 잔금을 구하는 거니까 잔금 비율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는 당연히 상환 비율은 보유 기간 동안의 상환 금액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뭐가 빠져나와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빠져나올 건데, 얘도 어쨌든 세금이기 때문에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 될 거죠. 그럼 과세표준이 어떻게 됐었다? 순매도액에서 뭐가 빠져요? 장부가액. 장부가액은 그럼 어떻게 됐었죠? 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이 빠져나오죠.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건 보유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 그래서 요거를 빼주신 거에서 이제 세율 곱해주시면 양도소득세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왜 이렇게 굳이 옆에다 맞춰서 썼느냐? 왜죠? 각각에 맞춰줘야 되죠. 그래서 NOI를 기준할 경우에는 여기까지, BTCF를 기준한 DCF법이었을 때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ATCF까지 가면 그때서야 여기까지 같이 가줬어야 됐었죠. 그래서 항상 이 싱크를 맞춰서 가줬었어야 됐다. 그리고 이제 또 기억을 해주셨어야 됐던 건 NOI를 기준한 요 DCF로 해서 나오는 건 수익가액이었어요. 근데 얘네 두 개는 이렇게 하면 요걸 다 할인해서 더해주면 뭐가 나와요? 지분 가치가 나오죠. 왜냐? 여기도 지금 지분에 대한 현금 흐름이고 이 부분도 론이 빠져나온 지분에 대한 부분이니 지분들 걸 아무리 할인해서 더해봐야 지분 가치만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더해줘야 된다? 별도로 저당. 그게 결국엔 론이다. 기준 시점의 저당 가치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더해줘야 얘는 수익가액이 나온다. 우리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네 번째는 산식을 통해서 아까 요 산식을 통해서 산정이 되는 게 수익가액이겠죠. 그럼 요거는 1번부터 일기 현금 흐름 구하는 거는 이제 내가 계산기 요소기로 하는 거고 현금 흐름 내가 다 쳐요? 일기 곱하기 1.02 곱하기 1.02 이렇게 쳐요? 그쵸? 우리 이거는 이제 계산기 기껏 10얼마 주고 산 거 그냥 우리 쌀집 계산기처럼 쓰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곱하기만 하고 나누기만 그러려고 그걸 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기 특강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올라가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다음에 뭐 요거는 산정하고 그다음에 요것도 막 다 할인해서 더해요? NOI 나누기 1.1 나누기 해요? 아니죠? 이것도 계산기 활용해가지고 쏘셔야 된다. 그래서 답안지에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만 이제 살짝 지어서 여기 3번까지 했고 이제 4번 답안지 어떻게 쓸 거냐. 인문 문제집 가서 예시답안 보시면 그런 답안지 있죠. 이 1기 NOI 나누기 1.1 더하기 1.1 제곱분의 1기 이렇게 쭉 산식으로 나와 있는 답안지가 있죠. 그리고 거기 밑에 내려가시면 5월 해가지고 요 산식으로 넣어놓은 답이 있을 거예요. 답은 그래서 요렇게 요거 쓰고 2번 그래서 수익가액 원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내가 계산기 쳐서 나온 값을 넣어주시는 거고 여기에는 요대로 만약에 이제 예시로 보여드리자면 여기 살짝만 지우고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우시면 돼. 여기 지우고 저 4번 수익가액의 예시를 보여드리자면 뭐 5년 보유 NOI를 기준하여서 이제 DCF를 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산식. 그래서 N은 1부터 5년까지 분자는 NOI의 N. 여기는 뭐 10%로 해볼게요. 10% 할인율. 그러면 1 플러스 0.1의 N승. 더하기 기말 복비 가액. 그래서 얘는 1 플러스 0.1의 5승 이렇게 써주시고 산식하고 이렇게 쓰고 2번 그렇게 해서 산정해봤더니 뭐 1억 원이다. 그러면 정답 1 수익가액은 1 이런 식으로 답안을 이렇게 두 줄로 써주시면 된다. 그 답안지에 있는 것처럼 1기 NOI 나누기 1.1 더하기 2기 나누기 1.1의 제곱 3기 뭐 1.1의 세제곱 이렇게 쭉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만 딱 쓰시고 답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간 과정들은 계속해서 보여줬어요. 1기 현금 흐름 산정해서 보여줬고 2기 현금 흐름표 다 작성해서 보여줬고 그다음에 기말 복귀가액 어떻게 되는지 산정해서 보여줬고 그래서 결론 이렇게 된다. 이렇게만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CF 답안 작성은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1번부터 4번까지 단계를 밟아가서 첫 번째 계산기를 쳐서 4층 연산 기능을 통해서 첫 번째 1기 현금 흐름 다 쫙 써주시고 두 번째 현금 흐름표 가서는 리스트 써가지고 뭐 다 나오겠죠? PGI 해가지고 다 산정해서 각각의 리스트별로 현금흐를 만들어서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고 세 번째 기말복귀가액 리스트 통해서 6기 NOI 구했으니까 그냥 나누기 해가지고 기말복귀가액 나오면 리스트 가서 마지막 현금 흐름에다가 5기다. 그럼 5기 NOI 쪽 가서 5기 NOI 더하기 기말복귀가액을 수기로 바꿔주셔야겠죠? 거기다가 다 세팅을 하고 이제 여기로 와서 계산기 써가지고 이제 할인율 10% 그리고 이제 NPV 딱 누르면 얼마예요? 라고 값이 딱 뜨겠죠. 그걸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가서 계산기 특강 보세요. 제가 계산기를 지금 이렇게 들어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해도 안 보이잖아요. 이거 좀 조그만 거 할 수는 없으니까 계산기 특강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까지 하면 각각 시산 가액은 구했어요. 오, 이제 서술하는 것만 남았어요. 여기는 이제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지울게요, 이제.